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믹입니다. 머지않아 11월 2일,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3일이겠죠. 이날에 FOMC 회의가 곧 있는데요. FOMC가 시장의 기대감과 같이 정말 피벗을 하여서 금리 인상의 방향을 바꿀 것이냐 마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10월 21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러한 기사를 떨어뜨린 뒤로 S&P 500에서는 주가가 약 7%, 그리고 다우존스에서는 9% 정도는 올랐는데요. 만약 시장의 기대감과 반대되는 의견을 페드가 FOMC 미팅에서 보여준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드릴 수 있는 매크로적인 분석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객관적으로 어떠하며 그러한 모습을 토대로 연준이 어떠한 의견을 말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이 피벗을 할 수 있는 위치는 꾸준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가 가라앉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을 때일 것입니다. 저는 매번 여태까지 FOMC 회의를 통역해왔고 이번에도 그럴 예정인데요. 연준이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표가 수요를 가라앉힘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카고 Fed National Financial Condition Index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0 이상이면은 정책이 긴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0 이하이면은 정책이 긴축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NFCI 지표는 여전히 0 이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긴축 정책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어야만 GDP의 노미널 그로스가 느려지면서 연준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반면 경기를 부양시켜버리면은 GDP의 노미널 그로스 레이트가 빨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연준의 긴축 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지 못한 탓에 아직도 GDP의 노미널 그로스 레이트가 느려지기는커녕 높은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 3분기 GDP Real Growth Rate의 예측치는 2.6%로 성장률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연준이 지금 상황에서 피벗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아까 보셨던 NFCI 지표뿐만이 아닙니다. CDX Market High Yield Index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되는 상품인데요. 보시면 벌써 여기 과거 8월 26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었던 때로 하락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긴축적이지가 않으며 여전히 경기가 강한 탓에 부양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 ICBOFA AAA US Corporate Index Option Edge Spread는 어떨까요? 보시면 이렇게 S&P 500과 여기 US Corporate Index Option Adjusted Spread는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S&P 500이 미리 선반영을 받으면서 올라감에 따라서 Index Option Adjusted Spread가 이렇게 하락해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이러한 세 가지 지표들이 모두 여전히 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에 연준이 피벗하여 오히려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면은 이미 지금 부양하고 있는 듯한 효과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더 부양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더더욱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 시카고 Fed NFCI 지표 그리고 Adjusted NFCI 지표가 긴축적이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제가 감히 미래 거시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확률적으로나마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크로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저는 섹터 그리고 개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여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 제 리서치와 매매 내역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계획 등을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희들과 함께 장투를 안전하게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가장 아웃퍼폼해주고 있는 섹터는 원유 섹터입니다. 몇 달 전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분석을 드렸듯이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에너지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섹터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기업만 해도 엑소모빌, 쉐브론, 그리고 CPG가 실적 발표를 해주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엑소모빌의 경우는 EPS와 레비뉴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주었고요. 쉐브론도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실적을 보여준 것은 여기 CPG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 영업현금 흐름, EBITDA 등 모든 방면에서 훌륭한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WTI가 75달러일 때, 85달러일 때, 그리고 95달러일 때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 캐시플로우 가이던스 또한 제시해줬는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원유 섹터에 있어서 규모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높은 유가에 의해서 대부분 모든 기업들이 굉장히 훌륭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는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략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페드가 피벗을 한다면 달러의 가격은 하락하면서 주식 자체의 매력도는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달러가 하락함에 따라서 페트로달러로도 인식되는 만큼 원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WTI의 가격은 다시 상승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다시 원유 기업들의 주가를 상승세로 붙여줄 것이기 때문에 원유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반대로 피벗을 안 하게 된다면 달러의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 자체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주식시장에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유 섹터가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WTI의 가격입니다. 달러란 자체는 수요에 영향을 주는 팩터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본다면 계속되는 SPR 방출로 SPR은 머지않아 곧 멈출 수밖에 없고요. 겨울은 오고 있으며 중국이 언제까지나 락다운을 할 수는 없고 러시아에서의 원유 공급량은 시간 지짐에 따라서 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유 기업들은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래를 위해 사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이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봅니다. 이것은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 섹터와 원유 섹터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테크주의 27%가 S&P 500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는 지금 현재 단 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에너지가 올라가면은 테크가 떨어지고요. 테크가 올라가면은 에너지는 떨어져 왔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수요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공급난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전쟁은 그냥 하나의 이유일 뿐 메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준 측에서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히려고 해도 이미 공급난으로 인해서 원유 부족함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만큼 원유 가격은 다시 높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원유 기업들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며 S&P 500에 있어서 원유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곧 있을 FOMC 회의에서의 피벗 가능성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